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실 중동 내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터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왜 갑자기 난리가 난 건지, 이 분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스프스뉴스가 이번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아주 쉽게 핵심만 요약해봤습니다. 사자는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6월 12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치 앞으로의 재앙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이 성경 구절을 쪽지에 적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2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3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란의 핵 농축 시설들이 집중 타격당했고, 땅에서는 드론과 비밀특공대가 은밀히 이란 핵심 인사들을 제거했죠. 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으로 이란의 고위직 안보기관 관계자 20여 명, 이란 핵 과학자 9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군사와 관련된 고위층을 한날 한시에 정확히 제거한 겁니다. 실제로 외신은 이 작전 사망자 다수가 새벽에 자기 집 침대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기관 모사드가 이미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으로 이란 주요 인물의 거처를 정확히 파악해왔고, 어쩌면 수년 전부터 철저하게 이날만을 준비해온 공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 몰랐을까요? 1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미국과의 6차 핵협상 회담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그간 양국은 자국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비밀리에 공격하는 등 일명 그림자 전쟁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날, 이란의 고위군 지휘관들은 지하 벙커가 아닌 자택에 머무르며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이 회의 장소 역시 노출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졌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란 정부는 150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드론으로 즉각적인 보복을 감행했는데요.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했고, 방공망이 일부 뚫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 양국 간의 공습은 닷새째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변국까지 휘말려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지금 전면전을 무릅쓰고 이란을 공격했을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 고도화가 이제 곧 무기화 단계까지 갔다는 판단, 즉 군사적 위협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고 하는 판단이 아마 첫 동기였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상당수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 양이 408kg, 핵폭탄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이란이 핵을 갖는 것만큼 최악인 상황은 없었는데, 외교와 제재로는 더 이상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어려워진 데다 또 때마침 그동안 이란을 대신해 싸워온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조직들이 전례 없이 약화된 상황이라 지금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압박감을 느낄만 했던 게, 믿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 대신 오히려 이란 정부와 핵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네타냐후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 사태의 인도주의적 중단, 휴전을 요구하며 사이가 꽤 껄끄러워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건데, 협상이 타결되기라도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할 거고, 이스라엘은 그걸 바탕으로 또다시 이란이 무장 조직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 정치 내에서 여러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독직 부패 스캔들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데다가 공격 하루 전에는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집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져서 오히려 네타냐후 편을 들던 강경 보수파 의원들 중심으로 불신임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뭐 일련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이 공습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번 무력 충돌을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이거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이란이 핵능력 고도화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경을 넘어서서 민간인의 피해를 감수하는 이런 무력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다시 이란이 계속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것 자체도 국제 평화화 질서에 굉장히 위협한 일이니까 그 자체도 정당화하기가 또 어렵고, 그럼 또 이란이 왜 핵능력을 고도화했냐?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바람에 이란이 핵능력 고도화에 나선 거니까 미국도 잘한 게 없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 오케이 지금 시점에서 전부 다 내려놓읍시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17일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이란의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